안녕하세요, 대호만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제 유튜브에 달린 댓글 새끼 이거 어떻게 개그맨 됐지? 라는 질문에 대답을 좀 진정성 있게 해드리려고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가 KBS 19기 개그맨으로 합격하기까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린 시절로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저는 꿈이 좀 뚜렷했어요. 어렸을 때는 뭘 해야 될지 모르고 내가 뭘 좋아하는지 모르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꽤 있잖아요. 근데 저는 굉장히 감사하게도 어렸을 때부터 개그맨이 돼야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뚜렷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 제가 제일 존경했던 심영래 선배님이 코미디 대상에서 대상을 받는 모습을 보고 굉장히 감격해서 나도 꼭 훌륭한 개그맨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의 정서는 커서 유튜버가 되고 싶어요, 뭐 커서 연예인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시대지만, 제가 어렸던 그 시절은 사실 그런 꿈을 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던 시절은 아니었어요. 그때 꿈을 물어보면 아이들은 다 과학자 아니면 다 대통령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저는 좀 당돌하게도 개그맨이 꿈이다 라고 얘기를 했던 그런 아이였는데요. 그 증거가 있습니다. 제가 동해초등학교 3회 졸업생인데, 저희가 졸업할 때 졸업 앨범과 함께 저희가 쓴 글을 산문집을 만들어서 졸업생들에게 선물로 줬는데요. 그 책에 보면은 커서 장래 희망과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그런 코너가 있어요. 그 코너에 내가 장래 희망에 개그맨이라고 적었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에 커서 꼭 개그맨이 될게 지켜봐줘라고 그렇게 적었더라고요. 그래서 책에 적은 그 내용을 보고 지금 과연 어렸을 때 김대범이 바라보는 지금의 김대범은 과연 꿈을 향해서 잘 달려가고 있는가, 이런 좀 반성도 많이 하게 되는, 그리고 또 왠지 짠한 그런 느낌을 받는 또 추억의 순간과 마주했습니다. 국민학교 때부터 군대 갈 때까지 저는 그 개그 노트라는 걸 적었어요. 그 노트를 어떤 식으로 썼냐 하면은 하루의 계획을 미리 적어놓고 실천을 얼마나 했는지를 적고 일주일, 뭐 한 달, 1년 이런 식으로 항상 계획과 실천을 반복하는, 물론 실천을 잘 하진 못했지만 개그맨이라는 꿈을 꾸면서 끄적끄적 적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 노트는 저한테 있어서 굉장히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리고 1998년 MBC 개그맨 시험을 보게 되는데 프로의 세계는 무섭더라고요. 시험을 보러 지방에서 서울에 올라왔는데 현역 개그맨들과 막 알고 있는 개그맨 지망생들을 보면서 와, 저들은 어떻게 현역 개그맨들을 알고 있나. 지방에서 올라온 저는 굉장히 주눅이 들 수밖에 없었고 시험도 낙방을 하게 되죠. 시험에서 떨어지고 군대를 하게 되는데, 이 군대에서도 개그맨이라는 꿈을 포기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저는 병장이 되고 나서는 매일 후임병들한테 제가 짠 개그를 평가를 받았습니다. 군대에서도 개그 노트를 적었거든요. 매일매일 그 친구들의 평가까지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개그를 발표했고 어떤 평가를 받았다, 웃기기 위해서는 이런 점을 반성하고 이렇게 바꿔야겠다, 이런 좀 철저한 계획을 좀 했었던 것 같습니다. 2001년에 제대를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개그맨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저의 스승이시죠, 이제 전유성 선생님께서 코미디 극단을 만들게 돼요. 그때 당시 저는 LG 홈쇼핑이라는, 지금은 이제 GS 홈쇼핑으로 바뀌었지만 그 회사에 계약직으로 다니고 있었는데 회사를 바로 그만두고 전유성 코미디 극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만났던 사람이 뭐 신봉선씨, 박희순씨, 황현희씨, 안상태씨, 뭐 김민경씨 등등 거기서 많은 분들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안상태, 황현희, 저 오장육부라는 팀도 결성을 하게 되고, 그때부터 좀 더 구체적으로 개그맨의 꿈을 꾸게 된 것 같아요. 전유성의 코미디 극단에서도 이제 추진했던 일 중에 하나가 길거리에 나가서 사람이 5명 이상만 모여있는 곳이 있다면 어디든지 가서 웃겨보자, 이런 프로젝트를 시작을 하게 돼요. 웃기기 위해서는 좀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길거리 공연뿐만이 아니고 그때 당시 디지털 카메라가 좀 생소하던 시절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웃기기 위해서 지하철에 들어 누워서 퍼포먼스적인 사진을 찍기도 했었어요. 그때 그 사진이 꽤 많이 퍼졌었어요. 자살 특공대라는 이름으로 많이 퍼졌었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지하철에서 그런 짓을 하는 거는 굉장히 민폐가 아닌가, 그래서 좀 반성하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2002년 월드컵 시즌을 맞이하게 돼가지고 저희는 좀 더 특별하게 응원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많은 분들이 다양한 코스프레를 하고 길거리에 나와서 응원을 할 때 저희는 온몸에 휴지를 감고 미라 퍼포먼스를 했었어요. 많은 분들이 마치 연예인을 본 것처럼 막 저희들한테 달려들어서 신기해하고 재미있어 하셨던 좋은 기억이 있네요. 체계적이고 열심히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더 엄격하게 제 자신을 채찍질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 노트를 보면은 술 금지, JW 금지라고 써놨는데 JW가 뭐냐 하면은 약자입니다. 자 투 더 위, 이거를 하지 말자. 왜 그런 생각을 했었냐면은
그때 당시 제가 무협소설에 빠져 있었는데 그 무협소설에는 무술의 고수가 되기 위해서는 자위행위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그의 고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물론 23살 막 24살 이렇게 왕성한 나이에 그걸 참는다는 거는 굉장히 힘든 일인데 개그가 정말 좋았나 봐요. 그것조차 참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길거리 공연만 하다가 드디어 전유성 선생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지금은 홍대 상상마당이라는 건물인데 그때 이름이 이제 시어터 제로라는 극장이었는데 그 극장에서 저희 코미디 극단 단원들끼리 모여서 공연을 최초로 하게 됩니다. 그때 관람료가 무려 100원이었어요. 그래서 콘서트 이름도 100원짜리 콘서트였습니다. 아직 우리의 실력은 100원짜리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의미로 더 발전하자 이런 의미로 이제 전유성 선생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인데 그렇게 100원을 받고 공연을 하는데 정말 열심히 홍보를 했던 것 같아요. 막 여러 가지 재밌는 복장을 하고 홍대를 막 돌아다니면서 춤도 추고 퍼포먼스도 하면서 관객들한테 이 전단지를 나눠주면서 공연을 홍보를 했더니 첫날 줄이 어마어마하게 길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공연을 정말 재밌게 보고 뭐 100원을 내시는 분들도 있었지만 뭐 10,000원을 내고 가시는 분, 뭐 10만원짜리 수표를 내고 가시는 분들 그런 다양한 분들이 많이 응원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그 극장을 하루 빌리는데 대관료가 굉장히 비쌌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관객이 온다 그래도 매일매일 적자였죠. 근데 그때 전윤성 선생님께서 굉장히 멋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너희들의 개그를 보러 와주는데 이거는 우리가 관람료 100원을 받지만 기분 좋은 적자다 이런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우리에게 굉장히 큰 희망과 용기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공연을 하고 하다가 이제 대학로 뒷골목에 있는 굉장히 전투적인 소극장에 들어가게 돼요. 그때 당시에는 이제 영화관에서 영사기로 영화를 틀던 시절이었는데 영화관에서도 이 영사기가 탄다고 하루 5번 이상 영화를 상영하지 않던 시대인데 살아있는 인간인데 하루에 6번씩 하는 굉장히 빡센 극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에는 여러분들 놀라지 마십시오. 무려 9회 공연! 네, 아침 10시에 공연 시작해서 새벽 1시에 끝나는 그런 굉장히 빡센 공연장에서 매일매일 하루 6번씩 막 그렇게 공연하다 보니까 조금만 더 열심히 하면 개그맨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배가 고프면은 밥이 부족한 거고 이게 졸리면 잠이 부족한 건데 불안한 거는 열정이 부족한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열정과 노력이 가득 차 있을 때 아 정말 불안감도 없어지고 해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구나 이런 거를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그때 당당하게 SBS 2003년 공채 개그맨 시험에 합격을 하게 됩니다. 근데 제 꿈은 군대에 있을 때부터 개그 콘서트 무대에 서는 것이었기 때문에 합격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한 결단력과 용기로 이 SBS 공채 개그맨 타이틀을 반납하고 나오게 됩니다. 다시 KBS 개그 콘서트를 준비를 하게 되는데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좀 슬픈 일도 겪었어요. 저희가 SBS 공채 개그맨 시험 봤을 때 했던 아이템을 어떤 다른 팀에게 뺏기게 돼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표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TV를 틀었더니 저희가 했던 개그를 다른 친구들이 TV에서 하고 있는 걸 보게 됐어요. 정말 너무나 힘들었고 피눈물을 흘렸고 그때가 아마 개그하면서 굉장히 좀 힘든 시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경이 닥친 거죠. 근데 역경을 거꾸로 하면은 경력이 되잖아요. 사실 역경이 닥쳤을 때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해봤자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냥 넋두리 신세 타령이 되는데 열심히 도전하고 노력해서 꿈을 이뤘을 때는 모두가 듣고 싶어하는 성공담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알고 이 역경을 경력으로 바꿔보자고 다시금 열심히 개그에 매진하고 노력하게 됩니다. 안상태 씨와 황현희 씨와 셋이서 KBS 공채 시험 준비를 위한 카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그 카페에 들어가서 서로 독려하는 글도 남기고 서로 자극하는 글도 남기고 심지어는 KBS 개그 콘서트 게시판에 들어가서 2004년 KBS 신인 개그맨 좀 빨리 뽑아달라고 공채 시험이라는 기회를 빨리 만나고 싶었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런 짓까지 했는지 그렇게 하루하루 열심히 준비를 하다가 드디어 KBS 19기 공채 개그맨 공고가 뜨게 돼요. 공고가 뜨고 나서는 더 절실하게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얼마나 열심히 시험을 준비를 했냐면은 매일 연습을 할 때 3명에서 연습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누군가 한 명은 꼭 지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들어가자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KBS 공채 개그맨 시험 보러 오는 사람이 거의 한 2,000명 가까이 되는데 이 정도 시간까지 이 정도 연습하는 사람은 우리 말고도 한 200명 정도는 있을 것 같다. 자 그러면은 공채 개그맨을 보통 한 10명 정도 선발을 하는데 우리가
안 뽑힐 수도 있지 않냐. 그래서 더 열심히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까지 계속 연습을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뭐 이제 여기까지 하자 이러면 또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정도까지 연습하는 사람도 우리 말고는 한 10팀 정도는 될 것 같다. 그럼 만약에 8팀 5팀 밖에 안 뽑으면 우리가 안 뽑힐 수도 있지 않냐. 더 하자 해서 연습을 하다가 어느 순간 가슴이 말해줍니다. 이 정도까지 연습하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 이런 진정성 있는 자신감이 올라와요. 그 순간까지 연습을 하면 그제서야 안심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KBS 공채 개그맨이 단 한 팀만 선발해도 우리가 뽑힌다라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매일 연습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KBS 19기 공채 개그맨 지원을 하게 됩니다. 자, 최초로 제가 공개를 하자면은 그때 당시 제 사진을 보니까 무슨 건달 같아요. 그때 당시 저희가 고시원에서 합숙을 했거든요. 증명사진 찍을 돈이 없어서 고시원에 있는 그 벽에 하얀색 이불을 세워놓고 그 앞에서 찍은 거예요. 자기소개도 보면은 세계에서 48억 2432번째로 잘생긴, 가끔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할 때도 있다. 그러나 천재임을 인정하기도 한다. 게다가 노력까지 하기 때문에 정말 남을 웃기는 사람으로 적합한 놈인 것 같다라고 좀 4차원적이면서 당돌하게 자기소개를 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기에다가 한국어라고 적었어요. 이게 사실 웃기려고 적은 거죠. 우리 하고 싶은 코미디에 자극적이고 강한 느낌의 개그를 하고 싶다. 무엇보다도 새로워야 한다. 빠른 동작과 역동적인 느낌으로 강한 에너지와 무식한 듯 귀여운 느낌을 강조하고 싶다. 때론 당당하면서 하지만 타당성에 의한 인간의 슬픔을 담을 수 있는 개그가 좋다. 찰리 채플린과 주성치를 동경하며 요시모토 극단의 시스템을 훌륭하게 생각한다. 모든 장르의 좋은 점만을 받아들여서 새로운 뭔가를 만들어보고 싶다라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는데 뭐 기승전결도 좀 헷갈리고 좀 멋을 너무 많이 부린 글이 아닌가. KBS 코미디에 대하여 적은 게 있는데 유머 1번지를 보면서 어린 나이에 흥분하던 기억이 납니다. 웃음의 매력을 알아가던 학창시절에 코미디 하이웨이, 한바탕 웃음으로 명랑극장, 쇼비디오 잡기 등등의 코미디들은 제게 깊은 감동을 주었고 개그맨을 꿈꾸게 만들었습니다. 3사 방송국의 치열한 경쟁에서 개그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개그 콘서트 같은 생각합니다. 군대에서 처음 보게 된 개콘의 충격이란 대단했습니다. 개그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방식이라고 느꼈습니다. 개그를 보면서 멋있다, 화려하다, 고급스럽다 라고 느끼게 해주는 프로였습니다. 은근히 과소평가받던 개그를 고급 예술로 승화시킨 한국 개그사의 가장 큰 성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유사 프로들이 생겨날 할 정도로 늘 동경하고 꿈꾸던 그곳입니다. 개그맨들의 메이저리그, 꿈의 무대, 개그 콘서트가 또 다른 새로운 것, 강력한 펀치를 준비할 수 있게 이제 제가 끼어들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좀 오글거리기도 하는데 저는 좀 귀엽다는 생각도 좀 드네요. 자, 그렇게 해서 서류심사에 합격을 하고 이제 실기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요. 소름 돋는 일이 하나 벌어졌습니다. 제가 사실 평생 행운의 번호가 16번이에요. 그래서 제 모든 아이디에는 뒤에 16이 붙어 있습니다. KBS 개그맨 원서 접수를 할 때 처음으로 인터넷으로 접수를 했어요. 근데 인터넷으로 접수를 하게 되면 수험번호가 랜덤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정말 소름 돋았던 게 수험번호가 제가 16번인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 황현희 군이 또 18번이었습니다. 황현희 군 수험번호가 18번인데 왜 놀랬느냐, 그거는 추후에 또 말씀을 드릴 텐데, 그래서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 뭔가 될 것 같다. 누가 보면은 야, 그런 미신의 기대냐, 무슨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나 하냐 할 수 있겠지만 제 스스로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행운의 번호까지 나한테 선물이 오지 않았나라는 굉장히 좀 더 고무된 마음으로 시험을 준비를 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정말 더 열심히 시험을 준비를 한 것 같아요. 건강해야 시험을 잘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몸과 마음을 만들자 해서 매일 돈을 모아서 비싼 보양식을 먹었고, KBS 공채 시험은 보통 아침 9시까지 집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아침 7시에 일어나는 연습을 했어요. 드디어 이제 시험날이 다가와서 그렇게 힘들게 열심히 준비한 개그를 딱 선보이는 날이 왔어요. 근데 와, 정말 너무 감격스러웠던 거는 저희 차례가 돼서 준비한 개그를 딱 보여줬는데, 이런 오디션에서 박수가 나오기란 되게 힘들거든요. 저희가 준비한 개그를 딱 보여줬는데 심사위원분들이 웃으면서 박수까지 쳐주셨어요. 너무 벅찬 마음을 안고 딱 버스를 타고 이제 1차 시험을 봤을 뿐이고, 아직 1차에 합격했다라는 그런 통보도 받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제 감정이 오버를 하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딱 가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경험 전 처음 해봤어요. 뭐 TV나 이런 데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다 이런 거 다 거짓말인 줄 알았는데 정말 진짜 버스 타고 가는데 눈물이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감격의 눈물, 그동안에 노력한 것에 대한 어떤 스스로 격려하는 차원의 눈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감동을 안고 돌아왔는데 감사하게도 또 저희가 합격을 했어요. 이제 실기 2차 시험을 보러 가게 되는데 이때 또 소름 돋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희가 이제 그때 당시 아마추어 개그맨들이었기 때문에 개그를 짬에 있어서 방송용 개그와 길거리 공연용 개그를 구분을 못했어요. 저희 아이템 중에 하나가 황현희 씨가 작두 도령으로 나와서 작두를 탁 타면 작두를 밟고 아 씨발! 이렇게 욕을 하면서 쓰러지면서 죽는 개그가 있어요. 그 개그를 2차 시험 때 하게 됩니다. 근데 엄숙한 순간에 갑자기 욕이 나와서 그런지 빵 터졌는데, 다 웃고 나서 심사위원께서 저희들한테 질문을 합니다. 아니, 이 공영방송 KBS 개그 콘서트란 무대 오디션 보러 온 사람들이 어떻게 욕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정말
정말 하늘은 스스로 돋는 자를 돋는다고 했습니다. 제 머리에 갑자기 정말 소름 돋는 애드립이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하게 되냐면은 이거 욕한 거 아닙니다. 황현희 씨가 자신의 수험번호를 어필하고 쓰러진 겁니다 라는 말에 심사위원들은 아무 말도 못하고 제가 생각해도 지금도 좀 소름이 돋는데 정말 시기적절한 애드립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가 차 시험 때도 정말 열심히 준비한 개그를 했더니 좀 이렇게 소문이 나 있더라고요. 오장육부라는 팀이 정말 재밌다. 그때 당시 이제 시험을 같이 봤던 라이벌 팀이죠. 옹달샘. 사실 저희 팀은 지금 해체되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도 모르고 있지만 옹달샘 팀은 지금도 굉장히 유명하고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팀이기 때문에 다 아실 거예요. 근데 시험 볼 때만큼은 라이벌이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어느 정도 우위에 있었죠. 그래서 막 소문이 나는데 옹달샘이라는 팀도 되게 재밌었고 오장육부라는 팀도 너무 재밌었다라는 소문이 막 돌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소룡 옷 입은 애가 1등으로 합격할 것 같다라는 소문이 막 돌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소룡 옷을 입은 게 저였거든요. 그래서 근데도 불안한 합격을 못하면 어떡하나. 이소룡 옷을 입은 사람이 나 말고도 있는데 어떻게 될까 막 초조한 마음으로 이제 합격자 발표 날을 기다리는데, 자, 2004 KBS 19기 공채 개그맨 합격자 발표가 4월 12일 날 나게 됩니다. 그 날짜를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4월 11일 날 밤부터 밤새 기다리면서 굉장히 초조해했습니다. 언제 발표할까 언제 발표할까 하는데 밤새고 아침 9시가 됐는데도 발표가 안 나는 거야. 머리끄댕이 자꾸 이렇게 초조하게 있는데 갑자기 안상태 씨가 방문을 확 열면서 악수를 딱 청하더라고. 근데 그 악수의 의미가 뭔지 알겠어. 그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 손을 덥석 잡으면서 으아 소리를 지르면서 그날만큼은 조용히 해야 되는 그 고시원에서 안상태 씨하고 부둥켜 안고 막 웃고 막 소리 지르면서 그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을 뛰어다니기도 하고. 근데 그날따라 아무도 뭐라고 안 하더라. 마치 모두가 우리를 축하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그 순간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더 특별하게 기뻤던 것은 제가 국민학교 때 친구들과 했던 약속을 또 지키는 날이잖아요. 커서 꼭 개그맨이 될게 지켜봐자라고 했던 그 약속을 지키는 날이었기 때문에 저한테는 또 더 큰 의미가 있었던 것 같고, 그렇게 반대를 했던 우리 아버지한테 또 전화를 해서 합격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아버지가 너무 놀라시면서 좀 울먹이시면서 와 네가 정말 그거 될 줄 몰랐다 하시면서 방 보증금을 입금을 해주셨는데 참 뭉클했었죠. 그때 당시 KBS 최종 합격자 명단을 캡처를 해서 저희 카페에 올린 게 있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 수험번호 보이시죠? 예, 16번이고 황현희 군이 18번이 맞죠. 그리고 저는 소문대로 KBS 19기 1등으로 당당하게 합격을 했더라고요. 제 동기들 보면은 1등이 대단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게 너무너무 엄청난 친구들이거든요. 유세훈, 강유미, 안영미, 홍인규, 유상무, 장동민, 안상태, 황현희 등등 정말 그런 어마어마한 친구들을 제치고 그때만큼은 제가 1등이었네요. 드디어 개그 콘서트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제 인생의 꿈을 이룬 새 출발이 시작이 되는데요. 개그 콘서트 생활에 대해서는 다음번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많은 분들이 어떻게 개그맨 됐냐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게 됐는데요. 그때 KBS 공채 개그맨 시험을 준비했었던 그 열정을 가지고 지금 저를 봐주시는 배우만TV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개그맨 공채 시험은 한 번이지만 제 유튜브를 봐주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는 매번이 공채 시험이고 오디션이라는 생각으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을 웃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그맨으로서 제일 무서운 거는 PD도 아니고 방송국도 아니고 개그맨 선배도 아닙니다. 바로 저를 봐주시는 시청자분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외면하시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우리 대우만TV 시청자분들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열심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구독하셨던 분들과 앞으로 구독해주실 분들을 열심히 모시는 개그맨 유튜버 김대범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